경계선 내담자의 분석 가능성. 경계선 성격 구조의 심각한 자아 왜곡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신분석의 예후를 호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은 구조의 발달에 달려있다. 구조 발달은 경계선 성격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데 이것은 다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변천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경계선 내담자가 어떤 좀 더 높은 수준의 초자아 통합, 추상화 및 탈개인화를 성취하였다면 초자아는 자아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만큼 여전히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개념의 통합 결여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몇몇 유아성 성격은 놀랄 만큼 좋은 내재화된 가치체계를 발달시키며 자기 요구의 만족을 넘어서서 윤리적, 직업적 그리고 혹은 예술적 가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가치, 직업 혹은 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개인적 통합을 발달시킨다. 높은 지능과 특정 재능도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이러한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관계의 가용성이다. 그것은 진전된 초자아 구조의 발달이 정점에 달했을 때 4에서 6세 무렵에 그리고 혹은 청소년기 동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들 초자아 구조는 그들의 원시적 갈등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으며 어떤 현실적 요구와 금지에 좀 더 조화로운 통합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직성과 통합은 유아성 성격과 경계성 성격 구조 내담자가 수정되지 않은 정신분석 절차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치 있는 예후 요인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예후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은 좋기만 한 자기상과 초기의 이상적 자기상 및 대상상과의 병리적 융합이다.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가진 모든 좋은 측면의 병리적 융합은 이상화되고 고도로 비현실적인 자기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기 개념이 어떤 현실 상황에 의해 촉진될 경우 현실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특별함에 대한 더 나은 현실 적응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은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이다. 사회적 기능이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향상될 수 있지만 이 향상은 자기와 자아이상 사이의 정상적인 분할을 상실하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심각한 초자아 결함은 자기애성 성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분석 가능성을 손상시킨다. 여기서 조금 보시면 경계선 성격 구조에서 좋기만 한 자기상과 초기의 이상적인 자기상 및 대상상과의 병리적 융합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A pathological fusion of all good self-images with early ideal self-images and early ideal object images. All good self-image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좋기만 하는 자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셀프하고 배드 셀프가 항상 어떤 셀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융의 얘기에서 어떤 대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게 병존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항상 같이 있는 건 이걸 다 뗄 수가 없는 거죠. 한 셀프 중에는 어느 부분이 잘 발달한 부분과 어느 부분은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프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 두 측면을 같이 소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나의 아주 좋은 점, 이상적인 것, 그리고 나의 아주 나쁜 부분, 이걸 그 셀프하고 나쁜 셀프, 그러니까 아이디얼 셀프하고 어떤 면은 자기가 봐서 수용할 수 없는 자기의 셀프 모습, 그래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자기의 모습, 하나는 이상화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 안에 이상적인 부분과 또 부끄러운 부분이 함께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 두 개를 잘라버리는 게 이제 어떤 정신증이나 보드라인 환자들인데, 이 올굿 그냥 전적으로 좋은 자기 셀프 이미지 이거 플러스 아주 초기의 셀프 이미지하고 대상 이미지가 그것도 아이디얼 셀프 이미지하고 아주 초기의 아이디얼 오브젝트 이미지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올구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초기에 아이들이 이상적인 자기상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코호트 공부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르시시즘의 발달에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털 이마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고 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아주 초기에 이상적인 부모 원상,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 그리고 또 이상적 그랜디오스 거대 자기 상이죠. 이것도 이상적인 자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초기에는 대상과 자기가 셀프와 아브젝트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이걸 코우시, 캐런 오나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개념으로 가져왔는데 코우스는 이 두 개를 어쩌면 좀 인위적으로 나눈 셈이죠.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 그 자기 초기에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 자기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대상의 가장 좋은 이미지 플러스 가장 좋기만 한 모두 좋기만 한 자기의 이미지, 이걸 다 합쳐서 이게 병리적인 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병리적 융합이 생겨버리면 이게 정말 거대 자기를 형성하겠죠. 가장 이상적인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가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 자기 것, 그리고 현재 자기의 이미지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이미지만 섞어가지고 이걸 다 합쳐버리면 이게 어쩌면 가장 여기서 보드라인 환자 중에 가장 심각한 자기애적 보드라인 레벨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자기라는 게 자기 개념 자체가 아주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자기 개념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굉장히 자기애적인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를 가지신 분들, 자기애적 성격 인격 장애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실제 이분들은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어떤 면은 자기의 장점을 또 최대한 개발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상적인 자기를 가져버리니까 여기에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과 다른 자기를 살아내는 거죠. 사회적 기능이 있는 분들이 꽤 좋아 보이는데 이때 문제는 자기, 여기서 셀프라고 하는 것, 자기와 이고 아이디어라고 자아 이상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아까 다 합쳐진 것이 결국 이고 아이디얼이 될 수 있겠죠. 자아 이상과 셀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좋은 것만 다 모아서 자아 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아 이상 사이에 정상적인 분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심각한 초자아 결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최고인 거죠. 자기가 세상에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적인 도덕 관념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분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이상화된 자기 개념이 자기의 평가절하된 나쁜 측면을 부인하고 투사하는 원시적 방어 기제에 좀 더 강한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방어는
자기 개념의 현실적 통합 부족을 영속화시킨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표면적 기능의 개선은 기저의 정신병리가 가진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자기의 성격은 변화 없이 수년간의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들 내담자가 정신분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또한 이들의 분석을 위한 특별한 기법적 필요조건을 강조하였다.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특히 좋지 않은 발달은 경계선 내담자의 성격 구조에서 고도로 과학적 성질을 띠는 원시적 초자 전조와의 동일시가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시적인 파괴성 및 자기 파괴성이 자아 구조로 편입되고 초자아에 의해 중재되며 이들 내담자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공격적 충동의 직접적 표현을 허용한다. 원래 원시적이고 전성기적 공격성을 나타냈던 자기 파괴성이 자아 이상이 되어 내담자의 전능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좌절과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한 공격성은 무작위적인 파괴성에 의해 표현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만족과 향상을 위해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선택적 파괴성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따라서 내담자는 특히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시기하는데 이들 대상이 내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선을 제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들 내담자는 예우적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나타낸다. 여기 내용 중에 이분들은 어쨌든 자기를 이상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자기 이상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아 이상을. 그래서 자아 이상이니까 나쁜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 밖으로 투사하지 않겠어요. 결국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나쁜 것은 다 남의 것이고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임상적으로 그냥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해도 거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이분들 치료한다고 할 때는 장기 치료를 하지 않고는 이런 성격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컨버가 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도로 과학적인 성질을 띠는 원시적 초자아 전조와의 동일시가 발달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초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초자와 전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쁜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여기서 초자와 전조라고 하는 그 대상관계 이론은 초자 슈퍼이고가 아주 삶의 초대에도 초자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 개념으로 의하면 그건 초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자의 어떤 도덕적인 개념의 초자가 아니고 아주 가혹한 대상이에요. 그게 나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자기를 공격해야 되는 내적 대상을 이걸 초자와 전조라고 왜냐하면 멜라니 크라인이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하는 한 초자 개념을 사용해야 됐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그냥 대상관계 이론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 초자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건 초자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심리 내적으로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초자 전조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초자는 아닌데 초자의 전신이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건 굉장히 가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초자 전조라고 하는 개념보다 그냥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죠.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인데 여기서는 이 나쁜 대상은 굉장히 공격한 아주 가혹한 대상이
내면화됐는데 이 내면화된 대상과 자아가 동일시가 일어났다고 친다면 이 자아 자체는 어때요? 여기서 컨버그 설명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원시적인 파괴성이 자기 파괴성이 자아 구조로 편입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이 나쁜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났으니까 자아가 굉장히 공격적인 자아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초자에 중재되고 이들 내담자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공격적 충동의 직접적인 표현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슈퍼이고 개념으로 자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배드 오브젝트와 자아가 동일시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치면 나중에 얘기하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얘기죠. 공격자 그 나쁜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써서 슈퍼이고의 전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심플하게 아나 프로이드의 개념을 통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위드 어그레서라고 그러는 공격자의 내면화된 공격자와 자아가 동일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아 자체가 공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자는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가학적인 이고가 탄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격성을 제어할 슈퍼이고도 없는 거잖아요. 슈퍼이고가 미발달이니까. 아까 슈퍼이고의 전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자 전조와의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개념으로 아주 가혹한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 공격자와의 동일시인데 초자 개념을 굳이 쓰자면 초자가 전조다. 그러면 이분의 건강한 초자는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자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으면서 자아가 가혹한 공격성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 버렸으니까 거침없이 공격성을 사용하는 이런 어떤 자아가 탄생한다는 얘기.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슈퍼이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가혹했던 대상과 가장 가혹했던 공격자를 자기 내면화했으니까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났으니까 이건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가혹된 대상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자아가 결국 가혹한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컨버그 설명을 보면 원래 원시적이고 전성기기적 공격성을 나타냈던 자기 파괴성이 자아 이상이 되어 내담자의 전능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좌절과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격성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파괴성이 자아 이상이 됐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자아 이상, 이 사람의 파괴성이 자기의 전능감을 가진 자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격성으로 가득 찬 자기가 대단한 자기로 이렇게 자아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게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성은 무작위적인 파괴성에 표현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만족과 향상을 위해 의지하는 사람을 향한 선택적 파괴성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여기 아주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내담자는 특히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시기하는데 이들 대상이 내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선을 제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들 내담자는 예우적으로 가장 나쁜 형태의 공격자와 동일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버그의 독특한 설명 방법을 좀 떠나서 좀 쉽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MB라는 게 여기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MB를 질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젤러시하고 구별을 해요. 젤러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건 삼자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이게 라이벌리 혹은 젤러시죠. 과거에 왕을 놓고 후궁과 정실이 결혼은 이런 것에서 젤러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시기심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envy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이 envy라는 용어는 원래는 프로이드가 썼을 때는 이상하게 썼어요. 피너스 envy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만이 느끼는 정서라고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봤던 거죠. 남성이 가지고 있는 피너스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질투심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멜라니 클라인이 다른 개념으로 봤어요. 여기서 젤러시일 때는 어떤 사랑 대상을 놓고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를 벌이는데 envy는 사랑 대상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 대상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훔쳐오고 가져오고 싶은 욕구예요. 뺏어오고 싶은 욕구라는. 그래서 어떤 면은 유아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개념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어머니는 풍부한 젖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머니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오고 싶은 욕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서포트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일 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것을 다 뺏어오고 싶은 욕구니까 이 가장 원시적인 정서죠. 어머니 안에는 모든 좋은 게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이 아이가 경험할 때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그 좋은 것들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어떤 이 envy 정서가 점점 순화되는데 어머니의 돌봄이 돌보긴 하지만 가끔 끊어지고 주긴 하지만 만족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점점 그 결핍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집착할 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가 뺏어오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부모님하고 그래티파잉 익스페리언스 아주 자기가 만족스러운 경험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envy의 정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부모님이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잘 공급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이 이런 좌절들이 계속될 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은 심지어의 가치가 밸류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 그게 저거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꼭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어머니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뺏어오고 싶은 욕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envy가 강해지면 나중에는 그리드라고 하는 탐욕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탐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뺏어오고 싶은 욕구가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좋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다 그냥 뺏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내가 갖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가 부러움을 가질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것을 하나도 갖지 않도록 다 뺏어버리고 싶은 욕구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대상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계속 질투의 정서를 느끼니까 이 envy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머니가 가진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정서예요. 이게 원초적인 정서죠.
어머니가 가진 귀한 것들이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계속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결국은 어머니가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다 공급해 주면 좋은데 이게 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나는 계속 거기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의 매달리는데 그때마다 이런 MB가 질투가 나는데 이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괴로운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파괴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가장 내 생명을 주는 어머니에 대한 느끼는 정서이기 때문에 일단 현실 속에서는 실제는 이자 관계의 얘기에 삼자 관계가 아니에요. 젤러시 경우에는 삼자 관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에더퍼란 상황이죠. 사랑을 빼앗고 싶은 이런 욕구인데 그런 게 아니고 이 MB는 내가 가장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뺏고 파괴하고 싶은 욕구라니. 근데 그 대상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대상일지라도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MB가 발동이 됐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데 많은 분들이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어렵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잘 지속할 수도 있는데 사업에서 굉장히 어느 한 사람이 큰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파트너끼리 깨지는 예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건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저 사람이 잘해서 사업 전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잘하고 있는 꼴을 보기가 싫어진다.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성장을 하면 나도 프로핏을 나눠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내가 결국 내 사업이네. 공동 사업을 잘 하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걸 파괴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어떤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게 MB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대상 에게 일어나는 정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MB가 있을 때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보통 이 MB를 야기시키는 자기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그러니까 그런 대상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데 이때 그 자체를 컨템프트나 디밸류에이션한 그걸 멸시하거나 평가절하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가진 게 그게 뭘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면 내가 MB 정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평가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할 때 이 MB가 일어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옴니포턴트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그 좋은 것을 가진 대상을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부러운 대상이 아니죠. 내가 더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MB의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옴니포턴트 컨트롤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 정서를 느끼는 사람이 그 대상, 좋은 것을 가진 대상을 꼼짝달싹 못하게 컨트롤하는 옴니포턴트 컨트롤로 방어하는 경우. 또 하나는 너 가진 거 아주 형편없는 거야 라고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방법. 세 번째는 자기가 철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철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업 관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같이 몇 년 더 하면 서로 굉장히 큰 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깨트려 버리는 사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정서, MB라는 정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정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철수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서들이 어쩌면 모두가 이런 게 아니고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중에 이 MB에 시달리는 분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약간 이게 너무 큰 얘기이기도 한데 제 주변에는 이제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네, 예술 그렇죠. 평생 몇십 년 동안. 근데 원래 예술의 본질이 치유적인 게 원래 속성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거지만 안정적으로 감정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치유적인 어떤 부분으로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양면성 중에 하나로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술가들이. 그래서 어떤 한면으로는 NB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안전하게 그 자기 NB에 대한 그 어떤 성향? 아니 자기적인 성향 이런 거를 자기 만족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강화시키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오늘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그 예술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평준화나 아니면 일반화 돼야 된다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잣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의식이 별로 없고 굉장히 그 기준 자체를 자기 스스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로 있는데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나 자기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자기가 하는 것을 전부 그 갈수록 더 힘들고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도 끝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말만 가지고도 그 결국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너는 별것 아니다 하는 소리, 너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소리가 나오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 목사도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같은 사람의 한 명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들 가운데서 또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는 부목사와 다른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막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그렇게 만드는 지독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별것 아니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죄가 많고 뭐 이렇게 아까 방어 방법 중에 하나가 MB가 생길 때 컨템트, 경멸하거나 예. 이벨리에이션, 평가절하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모욕을 주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엄지보다는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용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이 사람 사실은 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자기의 이게 큰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자기 아래에 있는 분이 성장하고 사람들과 섞이는 것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가짐으로 해서 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예요. 셀프 디스트럭티브한 부분이라면 이게 자기를 파괴하는 거라면 결국 자기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아주 좋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선업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방을 파괴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파괴하는 거라는 결국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진 젖을 다 파괴해버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다 파괴해서 자기가 가져와서 엄마가 다시는 젖을 갖지 않도록 하면 자기의 MB가 없어져요.
그 결과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만큼 무서운 정서죠. 하여튼 뭐 예. 살아오면서 그런 예로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도 했고 옆에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보고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MB 가진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면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정말 바닥까지 다 끌어내 가지고 파산할 때까지 끌어낸 다음에 열심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자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불법인데도 네.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이 돈 가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극단적인 이 MB 상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이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인가. 근데 굉장히 무서운 정서에 그래서 상대를 파괴하는 정서니까. 예. 경계선 성격 구조라고도 보였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 경계성 성격 구조인 사람 중에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 많아. 정말 이해 안 갈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하일리 인텔리전트하고 모든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이 함정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럴 때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 생각나는 분들도 굉장히 성공하고 남들 존경을 받을 만큼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오히려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텔리전트한 그렇죠. 면이. 오히려. 그리고 또 바꿔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또 보충하려고 또 굉장히 그런 쪽으로 더 추구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저는 밑도 끝도 없이 그 뭐 주위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거보다도 뭐 애들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도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게 더 잘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지? 남들 탓할 거 없고, 남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거 없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주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웬 걱정.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 아니, 하여튼 뭐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니면은 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이제 그 정서를 느끼고 야 내가 힘이 나는데 나한테 또 이런 질투가 있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거기 함정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깨끗하고 네. 양심적이고 그리고 난 착한 사람인데 난 다른 사람들 아무 사심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리니까 무섭다는 얘기예요. 야, 쟤 보면 정말 속상하네. 왜 쟤만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하고 속상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극단적인 MB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한테 잘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왜 도움을 안 주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뺏길 거 다 뺏기고 있는데도 너는 왜 나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초기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붙잡고 그게 돈을 뭐 검소하다 안 검소하다 남에 베푼다 안 베푼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마저 없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게 썩은 동아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가서는 그게 심리적인 불안감의 문제가 아닌가. 잘 보신 거죠. 양 목사님의 그분은 범법을 정말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거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반사회성까지 겹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하고 젤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들으면서도 왜 이럴까 했는데 오늘 이야기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굿이너프 마더링이 없었다는 게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현상들은 게 무서워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과정들인데 이걸 되돌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얘기를 못 해줘요. 문제는. 그냥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만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예. 뭐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 이런 거는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서 멀어지는, 멀리하는 수밖에. 그러니까요. 나한테까지 피해가.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자꾸 MB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상태가. 그렇죠. 서로 그- 전염되는 거죠. 예, 자기는 피해자다고 분명히 피해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전에는 안 보였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있더라도 이게 잘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잘 다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툭툭 터져 나오는 듯이. 근데 그게 아까 얘기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 위드 어그레서라고 하는 그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변을 당했으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나쁜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나쁜 사람을 동일시해서 자기 자아가 그걸 허용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 문제는 자아가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고 똑같은 짓을 다른 사람이 해도 이 사람은 또 묘하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당했는데. 근데 이게 숨겨져 있잖아. 그 죄의식이 또 사라졌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자기가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악순환이죠. 이 고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어떤 피해자를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이게 1교시, 2교시가 연결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맞아요. 실제 우리 삶에 굉장히 굉장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오늘 융이 얘기하는 상과 여기에서 어떤 그 MB라고 하는 거 다 연결되는 것들이지 결국은. 근데 이 정체를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속에 불나비처럼 들어가 버린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이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악순환의 요즘 고리를 끊는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어렵죠. 그 강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 패션 위크인데 이 주간에 일어난 일을 쭉 보면은 이런 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통합,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하고 긍정적인 자기상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패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자기상을 억지로 막 밀어내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밖으로 오히려 분열적인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가다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아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자기도 당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한테 못 받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자기는 완전히 깨끗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런 망상이 생기는 이런 것도 보는데 어떻게 이런 기간들이나 이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통합과 그 분열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도 잘 보내야지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안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망상적인 어떤 관념들을 키워나가는 기간이 되고 한다. 네. 완벽하게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속에도 함정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완벽해지려면 내 흠을 다 잘라내야 되니까 분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인격을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결국은. 네. 우리는 음과 양으로 다 모아져 있는데 결국은 이거 잘라내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하여튼 그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너무나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죄책감 때문에 분열하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영적 성장에 적절한가? 이제 뭐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죠. 근데 그게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로 돼 있어가지고 참 한편으로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통합돼서 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약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나약한 교회 지도자로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부활절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죠. 네.